쾌락과 고통은 같은 뇌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우리 뇌에 하나의 저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저울의 양쪽 끝에는 쾌락과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일정량의 쾌락을 느꼈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즐겁지만 마신 뒤에는 고통스럽고, 쇼폼을 볼 때는 재미있지만 보고 나면 허탈함이 밀려오며, 단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곧 후회가 따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당신의 의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메이커 하조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보상 신호에 강하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8분 8초 후 여러분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것입니다.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성공의 뇌 회로를 설계합니다. 하조이의 브레인메이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멈추기로 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늘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또 눌렀네, 또 봤네, 또 먹었네, 또 밀었네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의지 문제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이 있을수록 더 딴짓을 하고, 멈추기로 한 행동일수록 더 반복되는 자신을 보며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장기적인 가치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만 늦게 보상되는 일보다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길게 보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즉각적인 즐거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심심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열어보고, 특별히 배고프지 않아도 간식을 찾고, 피곤한데도 계속 화면을 넘기는 것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가 정확히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순간부터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동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보상회로라고 하며, 브레인 메이커의 세 번째 본성인 뇌의 본성 보상 추구에 해당합니다. 보상회로는 쾌감이나 만족과 같은 보상에 반응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도록 학습시키는 신경회로를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도파민은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될 때 더 강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림을 기다리고, 댓글을 확인하고, 끝없이 화면을 넘기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작동 방식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 결핍의 시대에 살던 인류에게 쾌락은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생존 행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보상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열매 하나만 따도 도파민이 분비되었고, 그 경험이 다음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의 뇌가 여전히 원시시대의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눌러도 보상이 쏟아지고 자극은 훨씬 빠르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른데도 먹고, 피곤한데도 스크롤하고, 필요 없는데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성취를 통해 서서히 얻는 도파민과 강한 자극으로 즉각 얻는 도파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이나 학습과 운동 같은 노력을 통해 분비되는 성취 도파민은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동기와 안정적인 만족을 만들어내지만, 술이나 소품 같은 인위적인 자극으로 얻는 쾌락 도파민은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자극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고, 결국 무기력과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상 회로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그럼 뇌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회로를 장기적인 목표와 성장의 방향으로 쓰면 그 방향으로 행동이 반복되고, 반대로 즉각적인 자극에 쓰면 그쪽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보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상 회로를 진짜로 원하는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상 회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뇌의 보상 회로를 재설계하는 브레인 메이커의 세 가지 설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설계 1. 자발 구속 설계입니다. 강한 자극에 노출된 보상 회로는 점점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완전히 끊어주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자발 구속 기간을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쇼폼, 과도한 SNS, 술, 자극적 음식처럼 반복을 유도하는 자극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 반응 자체가 회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도하게 올라가 있던 보상 기준이 내려가고, 이전에는 반응하지 않던 작은 성취에도 다시 만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계 2. 환경 제거 설계입니다. 인간은 의지보다 환경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자극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행동은 크게 달라집니다. 알람을 끄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단순한 조정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설계 3. 점진 보상 설계입니다. 뇌는 큰 보상보다 작고 반복되는 보상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목표를 작게 나누고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운동화 끈 묶는 순간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세요. 작은 성취를 자주 경험할수록 뇌는 그 방향의 반복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노력보다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뇌의 본성, 보상 추구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보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보상 회로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쾌락했으면 그쪽의 반복이 강화되고, 성취했으면 그 방향의 반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브레인 메이커는 뇌의 본성을 생존 우선이란 대원칙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위험 회피, 부정 편향, 보상 추구, 에너지 보존. 이 네 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하나의 본성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하는 뇌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메이커 하조이였습니다.